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동훈 당대표가 호남 지역부터 먼저 찾아가서 잘하겠다, 잘 부탁한다 이런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다음에는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이번 보궐선거가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그리고 전남 곡성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감 이건 빼더라도 부산 금정구하고 금정구청장하고 인천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었죠. 곡성군은 떨어졌습니다. 전남 곡성군이죠. 여기에 찾아가서 잘하겠다,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를 먼저 인사를 하고 22일에 강화군, 23일에 부산 금정구를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호남 지역에 먼저 갔을까요? 여기 곡성시장에 가서 그 시장 상인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하면 저희도 좀 찍어달라. 나중에 한번 할 수 있게 더 잘하겠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보수정당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곡성에서 유세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 곡성과 호남에 더 잘하겠다. 이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거 이후 제일 처음으로 곡성에 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이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다. 진심과 실천력으로 다가가겠다.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통할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 취임 이후에 호남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지선을 앞두고 차근차근 서진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여당 관계자도 말했다고 하는군요.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부산보다 전라남도에 먼저 달려간 한동훈. 이유는 1번 지지층 확장. 호남의 지지층을 확장시킨다. 2번 그래서 당대표를 연임한다. 3번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남에 잘하겠다 구에 나선 한동훈. 당대표 연임까지 고려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헌 당규에 따라 내년 9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이 경우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당을 장악하기 어렵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헌 당규를 개정하거나 비대위원장을 맡는 식으로 지방선거를 이끌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면담을 앞두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답니다. 정부의 가장 비판적인 호남의 민심, 그 날 것의 지역 민심을 부각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곡성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 좀 어떻게 해달라.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득표율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1등을 한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8,700여 표를 획득했습니다. 55%. 8,000표입니다. 8,700표입니다. 2등은 조국당의 박웅두 후보인데 5,600여 표. 35%. 이거 합치면 몇 프로죠? 90%입니다. 90%. 네. 민주당 표, 조국당 표 합치면 90%라니까요. 표가. 무소속의 이성로 후보 850표, 5%. 국민의힘 최봉희 후보는 무소속보다 표가 덜 나왔습니다. 549표, 3.4%. 즉 3%의 지지도 겨우 받았던 지역구입니다. 여기는. 여기에 가서 무슨 인사를 하죠? 한동훈 당대표가. 지지하는 후보 유권자가 549표. 1등한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8,700표. 조국당 후보는 5,648표. 즉 1등, 2등 민주당, 조국당 후보가 득표한 표를 다 합치면
90%가 나오는 지역구입니다. 여기 가서 국민의힘 후보 잘하겠다고 하면 3.4%밖에 득표가 안 되는데 그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에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사을입니다. 여기에 지난번 민주당 총선 때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가 4만 6천 표를 얻어가지고 55%. 자, 그럼 민주당 후보 이재성 후보라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NC소프트 부사장인가 NC소프트 전무이사. 예. 3만 5천 표를 얻어서 42%입니다. 이런 데 가서는 인사할 만하죠. 예? 가령 이재명 대표나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이런 지역구에 가서는 가령 이재성 후보는 당선은 못했지만 다음에 조금 잘하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당선될 수 있겠다. 왜? 조경태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여기서 5 의원을 한 지역구입니다. 이런 곳에 가서는 차라리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런 지역구에 가서 제가 영남에 잘하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지역구는. 자, 곡성에 국민의힘 후보가 전체 후보 4명 나왔는데 3.4% 받는 이 지역구에 가서 잘하겠습니다. 좀 뽑아주시오.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저는 사실상 이거 임파서블입니다. 임파서블. 민주당 후보와 조국당 후보의 득표율을 다 합치니까 90%가 나오는 지역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후보가 군수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곳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가 지금 분석해 놓은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여기 가서 일종의 호남 구애를 하는 것은 이게 쇼로 보인다는 거예요. 쇼하는 이유는 한국일보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약간 우호적인 지지층을 확장하고 싶고 그래서 당대표도 연임하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결국 대선 나가겠다 이 소리거든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 국회의원 추천했죠. 이때 처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가 자기 비대위원 2명이나 추천을 하고 또 완전히 사천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특히 호남을 잘 대해주고 싶으면 이걸 해야 됩니다. 호남에 가서 구애쇼를 할 게 아니라 호남의 정치 세력, 즉 호남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잘해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느냐? 당헌 당규에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호남 몫을 비례대표에 당선권 4분의 1 이상을 넣기로 한 당헌 당규가 엄연히 있다고요. 근데 이거 지난 총선 때 지켰어요? 안 지켰지.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 근무 당시 깊은 인연이 있었던 주기환 국민의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당선 안정권 완전 밖으로 24번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정말 어떻게 말하면 뚜껑이 열려서 광주 배려는 아예 없었다 하고 비례대표로 사퇴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여당 관계자 그때 말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 이거는 친윤인 전 주기환 전 위원장은 떨어지고 한동훈 비대위원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4년 전과 같은 비례정당 공천 파동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지역주의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이 나옵니다.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도권에서는 진짜 치열하게 경쟁하죠. 호남에 가서 잘하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표심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거긴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니까 오히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키워줘야 됩니다. 당헌 당규에 당선권의 4분의 1 정도를 호남 출신, 호남에서 활동하는 이 주위원장 같은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안 하면서 호남 지역에 가서 잘하겠다. 그건 쇼죠. 그런 쇼를 하면 결국은 당에 국민의힘 당에 대한 호남 지역 자유우파 세력의 지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득표, 개인 장사한다는 소리 듣기가 딱 십상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